뭐를 잘못 본 거냐면 일단 얘는 V입니다. V.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죠. 1부터 2 사이에서 계속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양의 값을 가진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정지가 아니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맞죠? 1번은 3일 때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지. 그냥 어디 양수로 가 있는데 그냥 잠깐 멈췄다가 반대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3번, 4번, 5번 쪽인 거지. 이거 지난번 시간에도 내가 했던 질문인 것 같은데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운동 방향. 누구의 부? 속도의 부. 근데 지금 주어진 게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라고? V. 속도 그래프잖아.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속도의 부호를 판단할 거야. 그 말은 뭐야? Y좌표의 부호를 보겠다는 얘기지. 운동 방향을 3과 5 사이에서 바꿉니까? 아니요, 안 바꾸잖아요. 왜? 계속 음수잖아. Y좌표는 음수잖아. 두 번째, 4번. 2와 4 사이에서. 2와 4 사이에서. P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아니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음의 방향으로 바꿨지. 그래서 얘도 탈락인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V를 뭘 해야, 어떤 연산을 해야 가속도가 나오니? 미분을 해야. 그래프로 접근할 때 미분은 뭘 보면 돼? 뭔 플러스? Y좌표? 넓이는 아니지. 넓이는 적분이고. 그러니까 무슨 부?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지. 무슨 소리야.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인 거 그새 까먹었나? 가속도 5일 때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를 봐야 돼. 양수잖아. 맞나요? 그냥 내가 넓이를 볼 거냐, Y좌표를 볼 거냐, 기울기를 볼 거냐.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가 나오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데 그 관계를 싸그리 그냥 아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못 푸는 거지. 지금 주어진 그래프에서 넓이를 볼 건지, Y좌표를 볼 건지, 기울기를 볼 건지 자체를 정리를 해도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311, 12, 13을 다 틀린 거야. 이해됐어?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는 너가 해라. 뭐 할까? 12 할까? 13 할까? 네가 골라. 12? 오케이. 12 하나만 한다. 13은 네가 풀어. A와 C에서의 운동 방향에 대하여 자, 그럼 빨리 보러 가야지. 뭐야? 주어진 그래프가 V야, X야, A야? 뭐야? V가 주어졌습니다. VA를 가지고 V 그래프를 보면서 운동 방향 뭘 보면 돼? Y좌표 그렇지. 자, 그래서 뭐야? A에서와 C에서는 Y좌표가 부호 반대? 네, 맞아요. 그 다음 B와 C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속도는 증가한다. 맞아 틀려? 속도 그래프인데 속도가 증가하냐고 물어봤다. 증가해 안 해? 증가하잖아. 또 반대로 말했었지. 아니야? 그래? 겁먹지 마세요. 자, 다음 P의 운동 방향. 다시 한번 말한다. 운동 방향을 결정한 건 누구다? 속도의 부호. 그래서 그렇지. Y좌표의 부호. 지금은 Y좌표. 0부터 2까지 Y좌표가 부호가 한 번 바뀌지 않았나? 맞네? 참. 답은 일단 4번이겠네. 5번. 리을. 0과 2 사이에서 이거 지워도 돼? 0과 2 사이에서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V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말도 안 되는 소리. 알았니? 끝. 다음. 19번. 마지막 문제 풀이. 자, 고무풍선의 부피의 변화율. 그러면 뭐 해야 돼? 우리는 부피를 구해야지. 맞나요? 부피를 시간 t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지. 공 모양의 고무풍선이 있대요. 베인즈는 길이 얼마였어요? 이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베인즈는 길이 얼마나 주어졌었냐고요, 처음에.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3분의 1씩 늘어난대.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t초 후의 그림이거든. 부피 구해보자. 부피 어떻게 구해? 너 혹시 질문이 설마 이게 질문인 건가? 저 이거 질문 안 해요. 누구야? 질문이 복잡하게 나와. 아, 그래? 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특히 지저분한. 아, 그래? 딱 봐도 지저분해 보이네, 근데. 이거지. 그럼 뭐야, 내? 미분해야지. 그럼 뭐야? 4파이 R 제곱이 나오죠. 맞죠? 이게 뭐야? 그럼 미분하면 이거잖아. t에다 뭐 넣어요? 3 넣어요. 36파이 아니야? 아, R. 아, 병신. 자, 다시. 요겁니다. R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요? 3분의 1 t의 잠승. 어이구, 잠승. 맞죠? 우리 합산수 미분할 거 있잖아. 가자. 4파이 R 제곱이 되면서 안에 있는 거 성비 뭉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심플하잖아. 거기다가 t에 3 넣자. 끝. 합산수의 미분을 알려주는 이유가 이거다. 그냥 풀면 지저분해. 합산수 미분 쓰세요. 알았어? 알았어? 자, 서술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서술에서 이거 전개해가지고 미분하는 과정을 보고 싶겠냐? 지금 고2가 된 애들한테 이거 전개하는 과정 보고 싶겠냐고. 아니지. 그럼 도함수만 쓰면 되는데. 당연히 됩니다. 알았죠? 그 합산수 이거 쓰세요. 알았어요? 끝. 내가 화면에 지금 띄워주는 문제 써줄 텐데, 자, 연습장 같은 거, 이면지 같은 거 필요한 사람 손. 책 중간중간에 써도 돼. 오늘 하는 내용은 대부분 도함수 활용과 관련된 부분일 거다. 참고로. 자, 요 문제예요. 수능 30번이에요. 이거 실제 수능입니다. 30번 문제고요. 문과 수능이었어. 문과 수능 30번은 이과로 넘어오면 한 28번, 9번 정도. 근데 뭐 그때 당시는 문이과 구분이 있던 시절이라 저기 뭐라고 해야 돼? 30번에 뭐 공통 과목이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그 해 수능의 제일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다. 물론 나형 기준. 알았죠? 이 문제 푸는 시간. 솔직히 말을 할게요. 내가 풀면 5분 미만이야. 근데 원래 이 문제에 원래 풀이가 있어. 원래 풀이를 따라가면 한 20분 걸려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 문제 하나 푸는 시간 10분가량 드리겠습니다. 조금 플러스 알파로. 알았죠? 잘 고민해서 풀어보세요.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찍으면 잘 보일 거고 이면지 필요한 사람 얘기하시고. 똑바로 하란 말이야, 똑바로. 자, 갑니다.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을 바라보는 당신들의 기본 자세 중 하나 뭐야? fx를 x랑 같다, fx를 마이너스 x랑 같다. 그리고 뭐라고? 뭐 보면 뭐 말한 것 같은데? 그거지.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야. 맞아. fx라는 함수랑 y는 마이너스 x는 1차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x는 1차 함수가 3차와 1차잖아.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 말이 뭐야? 3차와 1차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접해야지, 한 점에서. 근데 y는 x랑 도, y는 마이너스 x랑 도 둘 다 접하는 거야. 그러면 다양한 후보들을 찾으러 가야지. 그런데 fx가 뭐 한댄다? 얘도 원점을 지나네. 그러면은 원점 하나는 둘 다 동시에 원점에서 접할 수는 없으니까 둘 중 한 놈과는 원점에서 접해야 되겠다. 맞지? 그렇게 네 가지 후보를 찾아가는 거야. 하나, y는 x에 접합을 시켜볼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네. 여기도 접해야 된다. 얘랑도 접하게, 일부러 접하게 그려본 거다. 얘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기서 접하면 되잖아. 그럼 y는 x랑 접하는 건 가능하네.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랑도 접하게 해볼까? y는 마이너스 x랑 접한다. 그럼 뭐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y는 x랑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지. 세 점에서 만나지. 탈락.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랑 접한다. 방법이 있어 없어? 없잖아. y는 마이너스 x랑은 접했는데 y는 x랑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또 세 점에서 만나버리지. 탈락. 그럼 결국 빨간색깔 두 가지만 가능한 거야. 그렇게 후보를 두 개로 딱 줄여주는 거야. 그래프로 유추하기야. 그래서 한 번만 더 저 빨간색 두 개를 그려볼게요. 다시 또 한 번 더 답 구할 때는 한 번 더 확대할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자. 첫 번째는 뭐다? 빨간색 함수 중에 yx와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접해주는 거지. 하나. 그래서 아까 윤채는 너 맞게 한 거 같은데 한 거야. 이 그림 두 개 그려져 있더라고. 자, 요거 다 맞지? 어이 쉣. 몰라 접했다 참. 자, 이거 다 맞지? 그럼 나 조건 만족했고 원점 지나고 다 만족했네? 그럼 뭐 하나 남았어? 프라임에 1 넣어주면 접선의 기울기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바라보면 기울기가 1이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지. 누구야? 오른쪽이죠. 왜요? 왼쪽은 여기서 기울기가 1이 됐고 그 이후에는 계속 기울기가 크기만 하잖아. 1이라는 값까지 내려갈 수가 없지 다시. 그러면 답은 여기에서 나오겠지.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해보자. 그림 좀 확대 좀 할게요. 한 번 더. y는 x 한 이쯤, y는 마이너스 x 한 이쯤. 그리고 y는 fx라는 함수가 원점에서 여기 이렇게 접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접하고 맞지? 너무 벗어나면 힘들 것 같아서 여기부터 가죠. 싹 잘 그렸다. 좋나? 됐죠? 자, 여기서 엄청난 힌트가 주어졌어. 뭐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 이거 두 개 평행하지 않냐? 이거 실선으로 봐. 평행하지 않나? 근데 그것을 알려줬다? 엄청난 정보를 준 거지. 너네 이거 기억나?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정 가운데서 가로, 세로. 그 점을 정복해.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만 성립하니? 아니요. 이렇게 평행선 두 개 붙였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그때 정 가운데서 이렇게 평행하거나 이렇게 하나 해주면 간격 같고 간격 같아. 오케이? 그걸 살리는 거야. 뭐가 주어졌어? 만나는 점, 접점, 변곡점, 접점, 그리고 만나는 점까지 하나 더. 간격이 다 똑같아. 근데 여기가 1이라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이고 2분의 3이겠네. 엄청난 정보지. 그 다음 하나 더. 같은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은 항상 일치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도 접하는 거를 기울기 마이너스 1째를 줬다면 얘는 여전히 2분의 1 그대로. 그리고 요점, 만나는 점, 접점, 변곡점, 접점, 만나는 점, 그것도 똑같아. 얘가 2분의 1이다. 얘 4분의 1이고, 얘 4분의 3이고, 얘 1인 거야. 그러면은 뭐가 주어진 건데 도대체? 간다. fx라는 함수랑 x라는 함수가 만난 것을 살펴보자. 0에서 접했고 2분의 3에서 뚫고 지나가는데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네. a를 찾으러 가면 돼. 어떻게요? fx라는 함수랑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만난 걸 찾아봤더니 0에서 뚫고 지나갔고 이번에는 4분의 3에서 접했네. 최고차의 개수. 둘이 정리하면 똑같아. 이렇게 갖다주면 안 되지. 요거 넘겨서 만든 fx와 요거 넘겨서 만든 fx가 같대. 2차항이나 1차항이나 상수 아무나 비교해봐. A 나올 거다. 알았어? 끝. 이렇게 풀면 5분 컷. 이 해 당시는 나도 이제 교재도 많이 만들고 막 뭐 강의 연구도 많이 하고 하던 시절이라 좀 초반이라 그때 내가 이제 그걸 했었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었음. 자주 많이 올렸었거든 그때 당시는. 찍어서 이렇게 풀고 딱 풀이를 올리자마자 해설 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유튜브에.
그지? 너도 나도 올리잖아. 뭐 현우진, 정수님 올리는 건 아니잖아. 너도 나도 올려가지고 그때 유튜브에서 막 수능 30번 풀이 이런 걸 막 검색을 해봤어. 2, 30개 영상을 봤는데 그때 딱 나 말고 딱 한 명이 요 풀이를 쓰더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나나 그 선생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선생들, 학원 선생들 중에 비율관계 안 쓰시는 쌤들 거의 없어. 웬만하면 다 알려줘. 특히 고3 수업을 하면. 근데 선생들도 발견 못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학생인 너희들도 어려워. 이걸 왜 발견 못해? 멍청이야? 병신이야? 이건 아니고 발견을 하면 진짜 쉽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써달라는 얘기로. 알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비율관계를 계속 강조하는 거야. 알겠냐?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내신 대비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율관계를 쓰는 문제들 좀 많이 보여줄 거고, 우리 이제 뭐 이번 방학 동안 한 일주일 정도 더 남았지. 설 빠져버리니까. 일주일에서 한 3번 정도 수업이 남았는데 그 3번 수업 동안 계속 보여줄게. 이 비율관계 쓸 거. 어그로를 저렇게 끄네. 아무튼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요거 정리 좀 잘 하고, 정리 시간까지 해서 그거 줄 거니까, 쉬는 시간 줄 거니까, 어쨌든 정리 잘 하고, 다 되면은 또 모의고사 문제 한두 개 더 풀어봅시다. 알았죠?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나중에 너희가 이제 실제 고2가 되고 고3이 됐을 때 내가 이제 풀릴 프린트거든. 그거 문제 중에 일부만 미리 풀어보는 겁니다. 요 문제 지금 내가 만든 모의고사. 한 반쪽짜리 모의고사. 시간은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잡고 이제 유료로 풀리던 모의고사. 자, 가보자. 일단 나의 조건. 가는 그냥 뭐 0 넣었을 때 접속의 기록이 음수입니다. 접속의 기록이 음수가 되는 곳에 0을 뭐 위치시켜 주세요. 뭔가 후보들이 정해졌을 때 그 후보들 중 몇 개 잘라내는 용도가 가 아닐까. 자, 일단은 나가 중요합니다. 뭔가 리미트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잖아. 자, 요식 자체를 이해를 해보자. 이 식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일단은 이 값이 fn이랑 같다. 그 fn이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어쨌든 fn이 3차함수가 존재할 거고 이것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잖아. 얘가 존재한다라는 말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럼 뭐야? x가 n을 향해 가는 양 그리고 x가 n을 향해 가는 자, 그런데 분모랑 분자가 똑같이 생겼지. 그지? 절대값이 있냐 없냐 차이일 뿐 똑같이 생겼지.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야? 절대값을 풀어줬을 때 싹 다 약분을 해서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 그릇한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랑 얘가 동일하게 풀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하고 싶다면 fn이 더 커져가지고 그냥 절대값을 풀었는데 얘가 된다면은 그 극한값이 1이 되는 거야. 그때 얘도 그렇게 풀려야지. 똑같이 극한값이 1이 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fn이 만약에 양수가 돼서 절대값을 풀었을 때 fn-fx로 풀리잖아. 분자가. 근데 분모도 fn-fx니까 약분을 하면 1 아니냐고. 근데 얘가 1인데 얘가 반대가 되면 돼? 얘는 마이너스 1인데? 그럼 둘이 달라지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버리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게 뭐다? n이 1이거나 2일 때 그냥 x라고 해야 되지. n이 1이거나 2일 때는 그 1 또는 2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fx보다 fx가 fn이 f1이 또는 f2가 더 크다면 뭐 얘가 주변에 있는 다른 fx보다 크다면 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이렇게 생긴다면 여기도 같이 이렇게 생기세요. fn이 f1이 또는 f2가 다른 fx보다 크다면 여기서도 커지세요. 이 얘기는. 그때 그 극한값이 뭐다? 이 fn이잖아. f1 값이야. f2 값이고 그 값 또한 1이 된다. 그럼 만약에 얘네가 뭐라면
fn보다 fx가 더 커져서 분자가 뭐가 된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면 절대가 풀었을 때 그때 극한은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러면 밑에서도 똑같이 생겨서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뭔 소리야? 1일 때의 값이나 2일 때의 값이 다른 fx보다 작다면 약간 극소 느낌이지. 극소꼴이 된다면 여기가 얘가 작다면 여기도 함께 작아지세요. 그때 극한값은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조건은 3차함수 fx가 1 또는 2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극대는 무조건 1이고 극소는 마이너스 1입니다라는 얘기야. 결론 fx의 생김새는 어떻다? 이게 왜 마이너스 1과 1이야? 1과 2지? 이거거나 아니면은 둘 중 하나라는 얘기야. 딱 후보 2개를 줄인 거야. 나 하나 해석해서. 그러면 가에서 0 넣었을 때 접선의 길이가 음수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이거밖에 없지. 그걸 좁혀주는 게 가인 거.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 자, 여기까지가 1절이다.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 와, 이걸 어떻게 하지가 문제인 거지, 사실. 뭐 설명 들었으니까 이해는 되겠죠. 아무튼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뭐 F0을 구하세요, F3을 구하세요, F2를 구하시오, 뭐 F2 빼기 F3을 구하시오. 이런 거 막 주어지지? 뭐 해야 돼? fx 식 완성해야 했지. 이거 fx 식 완성 어떻게 할래? 그게 두 번째 질문이다. 그게 2절. 사실은 이 2절 때문에 사실 내가 너희들한테 이 문제 풀어보러 간 거야. 1절도 중요해. 1절은 근데 해석을 하기 나름인 거고 내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랑 관련 있는 건 아니야. 이 문제를 새롭게 해석을 해본 거야. 세상 처음 보는 거. 지금 이제 2절 시작할 부분은 내가 설명한 부분이야. 뭐야? fx 완성하기. 원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최고체에서 음수. 뭔지 몰라. 미분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뭐 해? 지금 이 녀석이 1과 2를 근으로 가집니다. 근각이죠.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다. 2 넣으면 1 나온다. 가지고 A, B, C, D 다 찾아가는 거야. 겁나 연립하고 있겠지. 겁나 불편하지. 연립 없이 가자고 설명하는 거다. 자, 간다. 자, 일단 첫 번째. 또 비율관계 날 찾아야죠. 얘 2분의 3이야. 미친. 2분의 5야. 이만큼의 간격이 2분의 1이거든. 자, 그럼 난 뭐 했어? 요걸 찾은 이유.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곳을 본 거야. 1에서 접했고 2분의 5를 뚫고 지나갔네. 그럼 이제 최고차의 계수 하나 빼고 다 푼 거야. 맞냐?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는 어떻게 찾는데? 4A L 3승. 그게 1과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A 값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A 얼마예요? 마이너스 4. 끝. 이렇게 찾는 거야. 4AL 3승이 이렇게 쓰인다, 얘들아. 알고 있으면 졸라게 도움 되는. 알았음? 잘 써주세요. 4AL 3승. 거의 본 적 없을 거다. 준이도 4AL 3승이란 공식은 본 적 없을걸? 들은 적 없을걸? 나는 알려줬죠. 자, 가봅시다. fx 몇 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에 대하여 두 곡선ynfx,ynfx 플러스 4가 있어요. ynx와 둘 다 두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둘 다 접한다. 자, 그래서 일단 첫 시작은 뭐다?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4만큼 끌어올려. 근데 뭐 했어? 둘 다 ynx와 접한대.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중요한 거야? 함수, 그 3차 함수를 4만큼 올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직선을 4만큼 내려봐. 그러면 하나의 함수에 접합니다 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게 y는 x 맞지? y는 x와도 접하는데 y는 x-4랑도 접하는 거야. 알았나요? 그때 굉장한 사실을 또 줬어. 무엇을? 자, 간다. 또 등장했어요. 그때 요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요 길이다. 요 놈 하나를 L이라고 해보자. 4잖아. 4 A L 3승. 1이네. 어쩌라고요? Ynx와 Ynfx가 만나는 곳이 여기가 알파라면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3. 다시 한번 뭐라고? fx라는 함수와 x라는 것, Ynx라는 것이 만나는 게 최고쪽에서는 f 거 따라가겠죠. 알파에서 접했고요. 알파 플러스 3에서 만납니다. 전개를 해주면 x제곱의 개수가 0이면 알파 나와요. 이렇게 4a를 점수 쓰는 거야. 알겠냐? 이 비율관계 제발 가짜 쓰세요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풀린 문제들이 다 그런 느낌이다. 알았니? 알았니? 자, 오늘은 딱히 숙제는 안 나갑니다. 지금 정규반들 좀 마무리하면서 정규반들 정규 수업들에서 지금 복습 좀 하라고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 그래서 미적분은 뭐 얼추 어느 정도 했고 지금 막 기출 문제를 풀어 봐봐야 뭐 어차피 크게 막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좀 큰 흐름 잡고 우리가 옐로 교재에서 뭔가 많이 풀지 못했던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을 약간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은 좀 소개하는 식으로 수업 중에도 좀 많이 풀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 근데 숙제 조금씩 소량씩 나가긴 할 거야. 아예 안 나가진 않을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너희들이 실전 문제 우리가 배웠던 비율관계나 넓이 공식 같은 걸 실전에서 사용해보자라는 목적의 문제들을 몇 개 좀 줄 거다. 알았죠? 남아있는 일주일 하고 한 반 정도 남았죠? 그 남아있는 시간은 그런 식으로 미적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것들은 너희들이 나중에는 오늘 뭐 요번 방학 때 수업을 들은 사람들과 안 들은 사람들의 차이는 그거를 보냐 못 보냐로 확 갈라지긴 할 거야. 아무튼 알겠음?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